8월 10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군 목함질의 매설과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경계 실패의 책임을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었는데 정작 정부는 사건이 4일날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8일에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안은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북한군 목함질의 매설과 관련해서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의 이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렸다고 하던데요. 예,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여야 위원들은 북한군의 목함질의 도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군의 도발 행위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여당 의원들은 현재 국방부가 조치한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 방송이 혹독한 대가라고 보긴 힘들다며 추가적인 대응책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국방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부분에선 입장이 갈렸는데요. 한민구 국방장관은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전술적 차원에서 아쉬운 점이 두어 가지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계 실패라 단정하긴 무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더 나아가 결과적으론 기습을 허용해 유감이라면서도 이렇게 잘된 작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군이 대단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격려, 물론 성공한 작전이니까 보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격려의 대상이지 이게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소재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외부에서 뭐 일부 그 트집을 잡아가지고서는 작전 실패 쪽으로 몰고 가고 책임을 물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진짜 굳건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송영근 의원이 말하는 잘된 작전이라는 건 지뢰 폭발 이후 장병들의 조치를 말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뿐 아니라 북한군의 침범과 지뢰 매설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반면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의 책임을 추궁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정 의원은 적의 특이 동향이 포착됐으면 예상 시나리오를 썼어야 한다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니 수풀이 나무가 많아서 우거져서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 군사국에서 넘어와가지고 지뢰 매설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시나리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지 못했잖아요.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4일날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정부의 대응에 대한 뭔가 문제점 이런 비판도 계속 제기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사건 다음 날인 지난 5일 정부 행보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유 의원은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원선 복원기공식에 참석하고 이희호 여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통일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4일날 현지 부대가 조사를 해서 8월 4일날 북한의 목함질에 의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그 다음날 8월 5일날 제안합니까? 네? 그 전날 현지 부대가 조사를 해서 8월 4일날 북한군이 지뢰 도발을 해가지고 우리 하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다음날 통일부 장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좀 정신 나가지 않습니까?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정부가 사건 다음 날인 지난 5일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확실히 인지하지 않았느냐며 사건 나흘 뒤인 지난 8일에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린 건 비통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북한군의 지뢰매설 사실에 대해 엠바고, 즉 보도 통제를 걸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들도 나왔는데요.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부러 보도를 묶은 건 아니라며 지난 8일 NSC를 열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라 일요일이 지난 월요일에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우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시급한 사건을 묶어두고 홍보에 치중한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발표를 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긴박한 군사적 상황을 토요일, 일요일 휴식을 취하고 발표한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군사적 대응에 대한 즉각적 노력은 하지 않고 묵혔다가 홍보에 치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줘요. 앞서 여야는 북한군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는데요. 국방위는 두 결의안을 통합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정원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이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던데 그 해킹 관련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이 제도 개선이 논의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국정원 해킹 사태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오며 공세를 폈지만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로 확실한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무게중심을 의혹 제기가 아닌 제도 개선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토론회 역시 국정원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이 제시됐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이젠 위원회 차원을 넘어서 당 전체 차원에서 국정원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정원 국내 파트의 조직 및 예산을 축소하고 정보위의 국정원 기밀 접근권 보장 등을 제시했고요.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신원조사를 거친 소수보좌진의 정보위 회의 배석 등 국회 정보위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다음 주 초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유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안은필 기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